펜실베니아주 레바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펜실베니아주 선출직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 혐의로 지금 잡혀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글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살해 대상 목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려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펜실베니아주 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존스타운 형사수사대는 5월 1일 주 저녁에 국회의원 및 기타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5월 1일에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이 펜실베니아주 레바논에 거주하는 애덤 베리 힐로 확인했습니다. 42살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베리 힐은 자신의 엑스트라 계정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위협, 총격 사건 언급, 총기 사진 등을 포함한 정치적으로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베리 힐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살해 대상 목록을 게시하고 이 사람들 죽이겠다 이거죠. 목록을 게시하고 총격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게시물에는 총기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메모리얼 데이 작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5월 말 아닙니까? 5월 마지막 주. 그때 뭔가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잡아야죠. 당국은 이번 위협이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장인 조애나 맥클린턴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인 샤리프 스트리트를 포함한 해리스버그의 민주당 소속 주 의원 및 공무원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화당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을 싫어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희생자 명단에 오른 다른 공직자들에는 말콤 케니아타, 릭 크라이프스키, 크리스토퍼 웹, 에밀리 킨케이드, 조던 해리스 주 하원 의원들이 있고요. 마리아 콜캣, 케이티 무스, 스티브 산타르시에로 뭐 이런 주 상원 의원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20명이나 죽이려고 했다니 참 대단합니다. 이 베리 힐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 게시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손이 얼마나 바쁜지 봐라. 이 사람들 누구냐? 이들은 펜실베니아를 대표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침투자들이다. 한 명 한 명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주 법원에 직무집행명령 소송을 제기해야겠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모두 실패하면 총격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산당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협박글이 10차례가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5월 1일 베리 힐의 계정 2개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사관들이 이메일, 통화 기록, IP 주소들을 통해서 해당 게시물들이 베리 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를 겨냥한 위협과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이 범죄 행위 및 잠재적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리 힐은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력으로 비화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극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서 포용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극단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우파들이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은 파시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좌파들이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전체주의, 공산당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극단화되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둘 다 있어야 날 수 있다. 그래서 우익, 좌익, 좌익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우파 좌파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 이것이 옳은 사회다. 근데 좌파가 우파들을 갖다가 다 숙청하고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다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하고 우파가 또 막 좌파들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면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이걸 아주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혹은 이해해 주는 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시민운동이 우파들이 하고 있는 시민운동이요. 그러한 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좀 돌 좀 던지고 유리창 좀 깨고 좀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극단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좌파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보고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극우가 아니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선거 감시 제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인 건데 그걸 극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극우는 이런 사람들이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인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일단은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서 소송을 해보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내가 다 지면 그럼 가가지고 내가 그냥 총으로 그냥 다 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우죠. 예, 지금 한국에서 우파 운동하고 있는 그 애국자들은 극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극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극우든 극좌든 민주주의에서 포용해질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